조윤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우리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처럼에서 한 달에 한 번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기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윤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재밌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글날 어떻게 보내셨죠? 한글날은 한글날이기도 하고 한국어의 날이기도 하고 그런 날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다양한 그런 섭외들이 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방송들에서도 네네. 섭외가 와서 방송도 좀 하고 인터뷰도 좀 했었고요. 네. 아주 재밌었던 것은 일본의 쇼와여대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한글날 관련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네. 뭐 직접 가지는 않았고 네. 줌으로 한 2시간 정도 한글의 감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교수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점점 많은 분들이 교수님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서 네. 어디까지 인기가 올라갈래나 걱정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본의 그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네. 저희 유튜브를 보고 네. 실제로 강의를 듣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본 쪽에도 그래서 저희 방송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 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5강에서 한자어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 처음에 우리 시작은 아름다운 우리말, 인사말 이야기, 그리고 한글의 비밀과 감정, 그 신기한 우리말의 단어 만들기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교수님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속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속담. 예. 네. 속담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속담을 외국인들이 알고 있거나 네네네.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면 한국어 능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속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게 평상시에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어떤 내용부터 시작할까요? 네. 속담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은 좀 덜 사용하고 있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네. 실제로는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서 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도 네. 되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그런 속담의 오해의 문제들을 좀 풀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떤 내용부터 시작합니까? 네. 일단 속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속담. 예, 속담이라고 하면은 앞에 속이 들어가 있어서 좀 재밌는 말인데 네. 속이로 우리가 뭐 민속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민속박물관. 예, 그럴 때 쓰는 말이어서 네. 속담 또 다른 거 담이라는 말은 이야기니까 네. 단어로 내려오면은 네. 뭐가 될까요? 속담 말고 단어로 내려오면 담? 속어가 됩니다. 아. 그래서 속어라는 말이 있고 네. 그게 이야기처럼 올라가면 속담이 되는데 네. 속어하고 속담의 공통점은 지금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말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쓴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예, 그래서 네.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허물 없는 사람들, 네. 편한 자리에서 네. 쓰는 게 속담이다. 음. 따라서 외국어를 배울 때 속담은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네. 미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친해서 아주 가깝게 허물 없이 이야기를 나눌 일이 거의 없거든요.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과 친해서 허물 없게 이야기 나눌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외국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봐요. 네. 한번 나중에 선생님도 한번 물어보시면은 네. 속담을 써본 적이 있냐? 이 대답에 대부분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게 네. 99%일 겁니다. 그만큼 이제 속담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써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속담의 어떤 특징 또 공통점 이런 건 뭘까요? 예. 속담은 기본적으로는 재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자, 네. 해학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재밌는 거죠. 속담을 들으면 아, 재밌다. 어떤 경우에는 웃음도 나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재미만 있으면 속담이 아니고 네. 재미에다가 교훈성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속담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은 걸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속담의 그런 특징이고 효과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탈춤을 출 때 이런 어떤 그 시대를 풍자한 예, 그런 그런 것 거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탈춤의 가장 중요한 기능도 네. 풍자죠. 예. 해학이고 예. 두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외국 학생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네. 풍자, 해학은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6급 어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의. 6급은 가장 최상위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급이 제일 아래니까 최상위급 어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해석할 그 첫 번째 속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속담은 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아닌데 네네.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데요. 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라는 속담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무식한 사람 네. 이렇게도 몰라 이런 것들은 이제 비꼴 때 쓰는 말인데 네. 그 낫이라는 게 이게 기억자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글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면 에이 이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그렇죠. 건데 예. 최근에 놀라운 것은요. 네. 어린아이들은 낫이 뭔지를 모릅니다. 낫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렇죠. 예. 기회가 그래서 없죠. 예. 제가 반대로 기억을 놓고서 예. 낫이 뭔지 물어보면 네. 아는 아이들이 없다. 아.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세대가 지나가면 소통이 잘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문해력, 어휘력이라고 얘기할 때 어린아이들의 말을 어른들이 모르면 그것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다. 예. 또 반대로 네네. 어른들의 말을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것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문해력은 가장 기본은 네. 소통에 있습니다. 아. 소통이 기본적인 문해력인데 네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번 한글날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네. 뭐 족보를 예. 족발과 보쌈이라고 아는 아이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아. 물론 아주 특이한 경우일 거예요. 족볼과 보쌈이라고 대답하는 애들은 아마 장난으로 한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먹는 거? 네. 그런데 네. 그거를 몰랐어도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럼 아이들이 하는 말을 어른들은 아나?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네네. 역시 어른들도 네. 아이들의 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뭐 어그로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어그로. 예. 예. 잘 안 들어보신 얼굴이시네. 어그로. 예, 어그로를 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신조어입니까? 신조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유행어. 유행어죠. 유행어죠. 그래서 네. 어그로도 모르면 찾아보세요. 한번. 어떤 네, 단어일까. 네. 그렇게 해야 그래서 되겠네. 옆에 사전을 두고 자꾸 찾아보는 버릇을 들이는 게 네. 문해력, 어휘력에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그렇죠. 언어는 이 시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어른들도 네. 또는 이제 선생님들도 학생들하고 네. 사전 찾기 네. 게임이나 사전 찾기 연습 이런 것들을 해보면 네. 나중에 보면은 단어 실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예, 직접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사전만 한 300권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만. 그래요. 예, 그래서 사전 찾는 게 제 일이고 저는 아침에 가면은 방언 사전 이런 것도 찾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새롭게 해석해야 될 속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누워서 떡 먹기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는 이 속담을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누워서 떡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눕지는 않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아마 만약에 떡을 먹었다면 네네. 숨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건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가끔 가다가 외국인들에게 누워서 떡 먹기가 무슨 뜻인 것 같아 그랬더니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네네. 쉽다라는 대답은 전혀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위험하다. 위험하죠. 그렇죠. 위험한 일을 했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왜 오해를 한 거죠. 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눕는 거는 네. 이렇게 눕는 게 아니고 네네. 그 똑바로 눕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눕는 걸 주로 눕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있지 마라는 말도 사실은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소파에 누워 있다고 하면 네. 그렇게 누워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대부분 옆으로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런 건 불교에서도 그래서 부처님이 옆으로 누워 있는 거를 와불이라고 합니다. 와불. 그 예. 와자가 눕다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옆으로 누워 있는 것을 네네. 와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네. 아 누워서 떡 먹기는 비스듬히 누워서 네. 옆으로 누워서 떡을 먹는 아주 편한 자세로 떡을 먹는 쉬운 일이라는 아주 쉽다.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어의 속담에 뭐 업티스 오브 케이크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크 한 조각이다라는 그만큼 그런 쉬운 거죠. 네, 쉽다는 표현하고 예, 비슷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 보통 그 영어의 피스 오브 케이크 같은 경우는 네. 뭐 한 조각 케이크라는 거는 좀 네. 쉬운 느낌이 나는데 예. 우리말의 속담은 글자만 봐서는 네.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 안에 있는 그래서 내포된 그 내용이. 속에 담겨 있는 문화와 네네. 언어와 이런 네. 것들을 같이 알아야 되고 네. 그러면서 재미있는 그런 그 느낌들도 네. 갖게 된다면 속담 배우기가 신이 나겠죠. 아, 그렇군요. 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점점 이 시간이 점점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흥미로워집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쯤에서 교수님 음악 한 곡 듣고 가야 되는데 어떤 음악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예.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경사가 있었죠. 그래서 네네네. 노벨 문학상을 네. 한강 작가가 타게 됐는데 네. 한강 작가가 노래를 부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분이 그리고 굉장히 다재다능하다는 이야기를 예,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예. 그 한강 작가와 이지상이라는 시인이면서 사진 작가이고 네. 가수인 네. 분이 같이 부른 네. 12월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들어보시면 한강 작가의 느낌도 나고 네. 시의 느낌도 나서 네.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이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예, 네. 그렇게 하죠. 네.
네. 모든 것이 흩어져도 가슴 속에 남는 노래. 야,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좋고요. 네. 우리 그 한강 작가를 설명할 때 네. 시적 산문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시적 산문. 시인이기도 하고 네. 또 산문을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보다는 그 아름다운 미적인 그런 어휘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번역할 때도 네. 아마 쉽지 않을 거고요. 네. 아마 지금 이제 한강 선생의 책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아. 읽어보시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네. 많이 있고 네. 뭐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네. 한강 선생의 그 작품을 살 때 다른 책도 한 권씩 더 샀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아마 그거는 한강 작가도 그렇게 바랄 것 같은데 본인 책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출판 자체가 활성화되고 책 읽는 문화 자체가 좋아지는 게 한강 작가도 바라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 문화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번 노벨 예. 평화상 소식이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여건을 갖췄다. 우리 예. K-웨이브 한류가 어떤 뭐 음악적인 거 또 드라마 또 영화 예. 또 뷰티 여러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뭐 김구 선생이 얘기했듯이 네네. 문화 강국이 되어온 거죠. 그래서 문화 강국이 됐을 때 제일 위험한 점은 잘난 척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네. 잘난 척하지 말고 네. 주위에 어려운 것들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노력을 한다면은 네네. 문화 강국이 오래 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사그라질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 뭐야 그 번역하신 분의 역할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번역이 저는 이제 항상 문제라서 제가 전에 한번 그 태국에 갔을 때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요. 네네. 대장금이나 이런 한국 드라마의 번역을 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번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건 네네. 문제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들어오면 1회, 2회 쭉 나눠서 번역을 하나 봐요. 영어로 된 자막을. 아. 한국어 자막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영어 자막을 번역을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어 하는 사람이 설 자리가 적어진다고 하면 아. 진짜로 문제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뭐 번역이나 관련된 기관이나 뭐 문체분야에서 네.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네.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든다면 네. 이런 그런 그 문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네. 도움이 훨씬 많이 되겠죠. 결국은 그게 여러 어떤 우리 경제나 우리나라의 네. 어떤 국격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속담 이렇게 우리 함께 배워볼까요? 제가 네. 가르쳐 봤을 때 제일 재밌었던 속담인데요. 네. 제가 이제 벌써 한 20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어 제일 잘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아. 가르쳐서 네. 이 속담을 이제 시험 문제처럼 한번 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었는데 네. 다 틀렸습니다. 사공이 맞는 사람이 많으면 없었어요. 배가 산으로 간다. 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네. 우리가 여럿이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렇죠. 엉뚱한 곳으로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단어 그대로 설명이 되면 네. 사공 역시 배를 젓는 노를 젓는 사람이 많으면 네. 원래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네. 산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 대부분 사람들이 여럿이 힘을 합치면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답을 써서 매우 놀랐던 게 있고요. 네. 하나 비슷한 속담을 하나 제가 퀴즈로 내보드리면은 네.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는 속담 있죠.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 외국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원래 뜻은 너무 성격이 급하다. 급하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뜻인데 예. 예. 외국 학생들은 답이 또 일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라고 했을까요? 번개불에 콩. 글쎄, 번개가 막 궁금한데요? 치는데 예. 콩을 구워 먹는 거잖아요. 예. 아주 너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다. 네. 죽으려고 작정을 했다.
아, 그래요? 그 생각해 보니까 번개불에 한번 콩 구워 먹어보세요. 못하죠. 죽을 수도 피해야죠. 번개는요.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식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네.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네. 자,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인데 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은 네. 원래는 놈이 아니었습니다. 이 속담의 시작은 네. 미운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속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식은 미우면 버립니까? 더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야죠. 그렇죠. 예. 뭐 말썽을 피우는 자식이 있으면 버려버린다든지 그런 부모도 아니죠.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네네네. 뭔가 힘들어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런 아이가 있으면 네네. 더 잘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자식을 놈으로 바꾼 거예요. 음.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네네. 어떻게 해요? 안 만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네. 마음에 안 들수록 더 잘해주면 됩니다. 음. 직장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다른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 됩니까? 아니요. 더 잘해주라는 그렇게 해야죠. 이야기고요. 네네네. 학교의 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음.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네네.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렇죠. 그런 중요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조직에서도 어떤 고단수입니다. 네, 그렇죠. 네. 뭐 대부분의 종교에서 추구하는 바가 이렇고요. 네네네. 역시 기독교에서도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이 말 자체가 네. 딱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이 속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자, 좋은 그럼- 속담이죠. 예. 그 교수님 이제 미운 놈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우리 속담 중에 미운정 고운정 예. 그것도 있습니다. 미운정 고운정이나 뭐 미우나 고우나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이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정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 생각할 때 네. 정 그러면 좋은 겁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네네. 오랫동안 만나서 생기는 감정을 네. 정이라고 할 텐데 네.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네. 미운 정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들도 오래 있다 보면 정이 생기고 네. 좋은 감정도 생긴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부부간에도 미운 정, 고운 정 얘기를 하고 친구간에도 안 싸우는 경우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다툴 때도 있죠. 기분 네네네. 나쁠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도 쌓이는 정이 네. 미운 정이고요. 네. 여기서 놀라운 거는 미운 정하고 고운 정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미운정. 왜요? 어떻게 보면 고운정이라는 것은 네, 따뜻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한 마음이 네. 좀 있는 것 같은데 미운정은 좀 그 약간 반대 개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은 맞았는데 아. 설명은 좀 드렸습니다. 무조건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운정, 고운정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면 무조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아. 우리나라 말은 네네. 앞에 있는 게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엄마 아빠 누가 더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하죠. 예. 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말의 순서가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가르쳐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찍기는 했는데 조금 잘 부족했습니다. 찍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군요. 미운정이 훨씬 중요하고 네. 미운 사람도 잘해줘야만 네. 세상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속담에 이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돈이 아니라 사촌입니다. 예, 사촌, 예, 사촌.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건 확실합니다. 예, 그렇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아니, 예. 예, 사촌. 네네. 사돈이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건 분명한데 네네네.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축하해 줘야 되는 일인데 네네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네. 약간 그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네네. 네가 지금 그런 상태다. 축하해 줘야지.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심리적으로 축하를 할 수 있겠어요? 가까운 사람이요? 가까운 사람 중에서. 가족?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네.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자식이더라고요. 아. 종종은 부부간에 서로 잘 돼도 축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는 무촌이죠. 그리고 형제가 잘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아마 좋죠. 잘 돼도 그런데 축하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사이가 안 좋나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약간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런데 지금 이제 조 선생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걸 보면 네네. 매우 성숙한 그런 감정 상태를 갖고 계신 건데 네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네가 네네. 그 모양이구나. 아 예. 그러면 안 돼라고 네. 얘기해 주는 그래야지 교훈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당연한 거지 이러면 교훈이 없죠. 그래서 그렇군요.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속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거는 생각을 깊게 해봐야지 되는 속담인데요. 네. 사흘 굶은 놈 남의 담 안 넘는 놈 없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게 될까요? 넘으면 안 되죠. 넘으면 안 되죠. 그런데 넘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든지 아이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에 네. 저 같으면은 마음속으로는 넘지 말아야지 하고 있지만 네. 그 상황이 되면 넘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흘 굶은 사람이 넘으면 어느 집 담을 넘겠어요? 주로 옆집 담들을 넘습니다. 예. 저는 이 말에서 누가 주변에서 굶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네. 이웃들이 살펴줘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미리 도와주면 네네. 나쁜 사람이 안 될 텐데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그 피해가 결국은 나에게까지도 온다라는 네네. 이야기로 생각해 보시면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옆에 좀 두리번거리는 편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네네. 뭐 제가 그저께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짐 들고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저는 100% 물어봅니다. 들어드릴까요? 예. 그렇군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는 네. 나에게 행복이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지금 도와줬을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평화로운 일이고 좀 미래를 내다보는 행동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힘든데 네네. 나만 행복한 경우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이 프로그램도 그런 어떤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프로그램을 하겠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선뜻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그리고 세상이 좋아지면 그 혜택이 저한테 오니까 그렇게 선뜻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 쭉 이렇게 속담 하나하나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돼 있는 그런 속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꼭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팁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 속담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에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그 표현을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표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해를 해야 될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 팁이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네. 너무 어렵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특히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외우기도 어렵고 그럼요. 그런 서당이라는 단어는 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뜻은 알되 기억할 때는 개, 3년 이런 식으로 핵심 단어만 기억을 하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 단어가 들렸을 때 표현이 들렸을 때 개 3년만 들으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단어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거는 굴뚝 연기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랴 하면 도끼 발 핵심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네. 뜻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잘 하게 되면 표현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 또 이제 외국 학생들 예. 또 외국 분들도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읊조리면서 예.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속담이 그렇게 따지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재밌고 네. 또 나의 삶을까지 바꿔주니까 네. 좋은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수업 오늘 이제 시간 마무리하면서 어떤 예.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네. 마지막에는 주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 외국 분들 또는 다문화와 관련된 분들의 네. 노래를 좀 듣고 있는데 이 노래는 제가 듣고 나도 아는 노래네 했는데 네. 인도네시아 노래인지 몰랐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인도네시아 그룹 모카가 부르는 해피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그 노래 아는데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점도 네. 함께 기억하시면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모카 해피송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교수님도 이렇게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가을철 개편으로 인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군요. 한 달에 2번 이렇게 좋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겁게 잘 준비해서 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은영 교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죠.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은영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Life is just a bowl of cherries. Sometimes it is sweet or filled with the worries. Don't be afraid when things go wrong. Just be strong. When things seems up in the air and everything is so unfair, and you stumble and fall, just pick yourself up and sing. If one day you lose your way, just remember one thing, my friend. When you're under a cloud, just play some music and sing. If one day you lose your way, just remember that I'm here to stay. Don't you give up, keep your chin up and be happy. Life is just a bowl of cherries. Sometimes it is sweet or filled with worries. Don't be afraid when things go wrong. Just be strong. When things seems up in the air and everything is so unfair, and you stumble and fall, just pick yourself up and say.